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얼마 전 PC 이상 증상으로 수리를 하셨던 고객님의 PC입니다. 2018년도에 꾸민걸 PC에서 정비가 잘 된 중고 PC를 구매를 하셨습니다. 올해 2026년 1월 5일이었을 거예요. 그 이상 증상으로 한번 방문을 해 주셨는데 그때 불량에 대한 원인은 바로 SSD의 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SSD를 교체를 하고 출고를 하였는데 또 조금 사용하시다가 주로 하시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니지였습니다. 리니지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안 되어서 한번 재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SSD와 메모리의 가격이 천장을 뚫을 기세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고객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두시고 생각을 하셨는데 약 8년 정도 되었고 또 수리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PC 제작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가 1월 초에 교체 장착한 SSD는 2.5인치 512기가 새 제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은 거의 2.5인치 SSD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용 전체를 빼드리고 무상으로 NVMe SSD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업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손실을 감안하면서도 말이죠. 보통은 그냥 장착하고 제작을 했을 텐데 또 저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고 보다 더 나은 SSD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21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제작을 하고 세팅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민걸 PC는 대량 생산형 조립이 아니라 PC 하나하나 진짜 내 자식처럼 대하고 딸내미 시집 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여 조립은 물론이고 또 출고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고객님도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하셨기에 제 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PC의 경우는 어제 모두 완료가 되었으나 제가 출고 전 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로써 그 출고 테스트를 다 마치고 출고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메모리와 SSD 가격 많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싸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객님께서는 주된 사용 용도가 그 이제 퇴근 후에 즐기시는 리니지인데 그 리니지를 돌리시기에도 아주 손색이 없고 또 저한테 2018년도에 구매를 하신 중고 컴퓨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고 컴퓨터예요. 그래서 약 8년 정도 쓰셨고 저도 그 이상 또 이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의 내구성을 가진 혹은 또 이제 성능을 가진 걸로 추천을 해드렸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결제와 제작 의뢰를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자, 부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5600입니다. CPU의 가격이 진짜 5600도 많이 올랐죠. 진짜 그런 거죠. 숨은 진주라고 해야 되나? 진짜 5600 같은 경우에는 가격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약 한 10만원 가까이, 10만원까지는 아니어도 한 8, 9만원 정도 오른 CPU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지금처럼 비싼 시기에 DDR4에 또 대안이 있어서 아주 DDR4와 그 다음에 5600, 그 다음에 RTX 5060까지도 아주 궁합이 좋은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CPU가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알리발, 뭐 해외 직구발, 뭐 AS의 기간이라던가 이런 거 정확하게 명시도 안 되어 있고 받을 수도 있는지 없는지도 불확실한 제품은 저는 아예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품이라고 나와 있고요. 제가 조립하는 이 부품들 하나하나를 제가 다 보여드리고 또 이 제품에 대한 무상 AS 기간을 말씀해 드릴 테니까 또 온전하게 무상 AS 기간 내에는 교체보다는 AS 대행으로 진행하시면 현명하게 또 수리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무상 AS 기간 3년이고요. 라이젠 5600입니다. 뭐 6코어 12스레드 뭐 성능 빠릿빠릿하고요. 아주 좋은 CPU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정말 금값 됐죠. 금값. 금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얘도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 또 가격이 비싸다고 했잖아요. 메모리나 SSD 같은 경우에 듣보잡이라고 하죠. 듣도 보지도 못한 아주 잡브랜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저는 잡브랜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제품은 에센코어 제품이고요. DDR4 3200짜리 8기가짜리 2개로 해서 총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계속 받으실 수가 있고 SK 하이닉스라던가 아니면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 기간이 아주 공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1년입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을 감안했을 때 1년 6개월 정도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가격이 비싼 시국에는 무상 AS 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으니까
어느 정도의 제품의 품질이 보증이 되는 제품 중에서 무상 AS 기간이 긴 걸로 구매하시면 현명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것도 꽤나 유명한 모델이죠. ADATA 512기가 NVMe 제품이고요. 원래 그 전에 있는 SSD는 손바닥만한 이렇게 생긴 이제 SSD였는데 이거는 아시죠? 규격상 최고의 속도는 500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NVMe이고 또 4.0 기반으로 해서 3000대 이상의 SSD 속도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 6배 정도가 나고 있는 건데 보통 업체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그냥 이미 저한테 구매를 하신 거고 그냥 있는 부분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달아서 이제 출고할 텐데 또 저는 하신 지 진짜 한 2주도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그거 제가 그냥 반품해 드리고 그냥 그 비용 전체적으로 빼서 이걸로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제품을 했고요. 무상 AS 기간은 5년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그래도 게임용으로 쓸 건데 RTX 5060으로 하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보다 더 낮아도 되지만 한번 사시면 오랫동안 쭉 쓰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사용하시는 중간중간에 또 성능 부족함에 따라서 또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를 하시게 되면은 그때 돈 썼는데 또 들어가네 이런 것보다 아예 초기에 완성형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RTX 5060으로 하였고요. 제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전격 700W로 했고요. 몬스터가츠사의 제품이고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은 6년입니다.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파워이고요. 뭐 여러가지 보호 회로라든가 이런 것도 충실하게 잘 들어가 있는 파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 제품이고요. A520M A 프로 제품입니다. 이것도 제가 앉아서 뭐 이 제품 좋아요, 뭐 속도 빠르게 나오네요, 벤치마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엔드 유저를 만나고 제가 또 한두 개 판매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요 박스 보이시네요. 여기. 저게 지금 1단으로 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옆에 한 적어도 한 4단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 판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고객과 만나면서 또 피드백을 또 얻고 이 제품 어떠세요? 뭐 제가 선택은 했지만 저도 여러 가지를 보면서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하는 입장이고 또 그분들께서 안 되면 저한테 오셔서 또 저도 또 이제 AS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선택할 때라던가 이런 거를 볼 때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AS에 대한 대처,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던가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봐서 조금 까다로운 시선으로 부품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이젠 5600과도 아주 궁합이 잘 맞고요. 5060, RTX 5060 물려놔도 성능 제대로 잘 뽑아주는 메인보드이기도 합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 실드도 한번 먼저 조립하기 전에 미리 정리를 다 해 놓았습니다.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팔라딘 400입니다. 이거는 뭐 공랭 쿨러계의 가성비에 아주 넘버원으로 통하고 있는 쿨러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오랜 시간 또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품 쿨러보다는 별도의 사제 쿨러를 장착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 중에서 돈 3만원도 안 되는 쿨러 중에서 아주 그 라인에서 아주 독보적인 성능을 갖고 있는 쿨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AM4 소켓 같은 경우에는 진짜 소켓의 단점이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무뽑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무뽑기 방지 실드가 아예 자체적으로 초기에 그냥 부속품으로 들어 있습니다. 또 얘 어떻게 조립하는지도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시작합니다. 또 저한테 의뢰를 해 주시고 또 저를 믿고 맡겨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조립을 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하나씩 이제 조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먼저 SSD부터 조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본 쿨러 가이드를 다 제거를 하고 팔라딘 400을 장착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 거를 다 뺐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무뽑기 방지 실드로 장착을 해 놓았습니다. 무뽑기 방지 실드가 있어서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없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오랜 시간 쿨러가 장착이 되어 있는 데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될 텐데 한 1년, 2년, 3년 만에 한번 쿨러 청소라던가 아니면은 써멀 그리스 재도포를 위해서 한번 떼셔야 되는 일이 생겼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무작위로 바로 딱 뽑아 올려서 떼신다. 그러면 CPU가 같이 쿨러 방열판에 붙어가지고 뽑혀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AM4 소켓의
최대의 단점이기도 한데 그게 바로 무 뽑기라고 합니다. 땅바닥에 박혀있는 무를 잡아 뽑는다고 해가지고 어느 분이 이름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 뽑기라고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실드가 딱 막아주기 때문에 CPU 쿨러의 방열판을 뗀다 하더라도 얘는 딱 밑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쿨러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속품으로 들어가 있지만 이게 없다 하시게 된다면, AM4 소켓이다 하시게 된다면 별도로도 이게 무뽑기 방지 쉴드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써멀 그리스는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기본 써멀 그리스도 있기는 한데, 저는 아틱사의 MX4 제품으로 써멀 그리스를 도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써멀 그리스란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 온도를 낮춰줘서 CPU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시스템에 대한 내구성이라던가 전반적인 안정성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안정성 있게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 CPU 쿨러, 그 다음에 메모리, SSD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케이스는 U30 마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ATX 외에 ATX형 보드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케이스이고, 전면부와 측면 부분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냥 어항식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RGB 레드의 펜이 총 3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색상이. 그래서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스위치는 또 상단에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어서 추후에 밤에 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LED 버튼으로 쉽게 끄고 켜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먼저 파워를 장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고정핀을 장착합니다. 이 메인보드 고정핀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조립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고정핀의 조립만 보더라도 얼마나 세심하게 조립을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얘의 기본적인 기능은 그냥 케이스와 메인보드의 안정적인 결합 외에도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의 안정적인 지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워 케이블의 24핀 케이블이라던가 아니면은 케이스에서 딸려 있는 여러 가지 프론트 패널의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메인보드 뒷판과 케이스에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하였습니다. 요 나사들 자야대로 잘 박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비품 스피커란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메인보드 제조사라든가 바이오스 제작사를 불문하고 삑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메인보드 제조사와 제작사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지만 특정한 부품에 이상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부품의 패턴으로 이상 부품의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삐삐삐삐삐, 뭐 그래픽카드 삐삐삐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부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드웨어 결함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인디케이터를 해준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거 비품 스피커를 장착하실 때도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전면부 프론트 패널이 연결되는 헤더 부분의 케이블과 같이 묶어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얘가 그냥 널브러져서 덜렁덜렁 거리게 된다 그러면 이 그래픽 카드에 있는 쿨러 팬과 또 간섭이 생기게 되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그래픽 카드와의 거리를 최대한 이격시켜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지금 보통은 HDMI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HDMI 케이블 연결할 수 있는 부분만 제가 포트를 열어놨고요. 이 위에서 요거 1번, 2번 연결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연결해 놓은 거 그래픽 카드 있는 부분에서 모니터와 연결을 해 주셔야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제가 사진 찍어 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딱 1번 어디 2번 어디 이거를 제가 제공해 드리니까 그대로만 연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고 당시에는 제가 파워의 메인 전원 스위치를 이렇게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게 제가 출고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가 빼기로 하게 되면 이게 온인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파워 케이블 딱 보시게 되면은 이거 엔간해서는 구멍이 맞지 않으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PC 받자마자 신나가지고 또 빨리 연결하시려고 하다가 이거가 잘못 연결해가지고 퍽 하는 사례들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이거 메인 전원 스위치를 완전히 끄고 출고를 해드려서 다 연결하신 다음에 전원 키면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이 스위치를 빼기가 눌러지게끔 똑같 하신 다음에 전원을 키셔야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 나름대로의 보호 안전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PC의 전원을 한번 켜보았습니다. 켜보니까 뭐 메모리 클럭이라든가 이런 거 정상적으로 잘 잡고 있고요. 기타 뭐 하드웨어의 장치라든가 이런 거 잘 잡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딱 여기까지가 일반 업체에서 출고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켜보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출고 준비하자, 이제 박스 포장하자,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꾸민걸 PC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또 다시 2부가 시작되게 됩니다. 단순히 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하고 나서 제가 이제 출고를 할 때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조립만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제가 스스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별도의 출고 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버전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현재 있는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해 보니까 2025년 9월 2일 날 릴리즈된 그 바이오스 업데이트된 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가보니까 이제 2025년 9월 18일 날 올라온 최신 바이오스 버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고 전에 최대한의 안정성, 그 다음에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가 수정, 보완된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1.0, 2.0, 3.0 이렇게 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메인보드를 좀 더 안정성 있게 또 오래오래 사용하기 위해, 또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 내서 이 사람들이 만든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죠. 절대로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괜히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는 꼴이고, PC를 켰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아무튼 뭐 브릭스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똥손이다, 근데 나는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자가적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마시고 주변에 지인분들께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면 보통 한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안정성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와 파워 서플라이의 부하를 한번 줘 봅니다. 이제 퍼마크를 통해서 한번 부하를 주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그래픽 카드에 대한 뭐 팬 소음이라던가 아니면 파워에서 찌륵찌륵 뭐 지대끼 우는 듯한 소리가 나는지 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은 모두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 새거로 조립이 되고 했기 때문에 초기에 불량을 잡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두 달 쓰다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은 제조사로 보내게 되면은 대부분 리퍼로 교체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진짜 새거로 샀는데 리퍼, 뭔가가 소리가 되거나 뭔가 이상이 있어서 된 거겠죠. 그렇게 되면 뭔가 찜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제 쪽에서 이제 불량을 거르기 위해서 출고 전에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테스트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도 테스트에 대한 모든 부분을 통과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쿨러 소음이라든가 또 이 그래픽 카드가 낼 수 있는 그 점수 범위 내에서 또 정상적으로 출력이 가능해서 아주 좋은 부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에 한번 부하를 줘 봐서 한번 얘 CPU에 대한 온도도 한번 체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쿨러에 대한 성능이라던가 그다음에 전반적인 시스템 안정성을 한번 보게 되는데, 지금 시네벤치를 통해서 CPU의 부하를 한번 100%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도 같은 경우에는 63.8도 정도 나와서 아주 정상적인 것보다 굉장히 온도가 낮죠. CPU 온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CPU 온도가 쿨러가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높다, 그렇게 되면은 CPU는 자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성능을 낮추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로틀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게임을 시작했는데 한 20분 동안은 신나게 잘 돌아가다가 갑자기 뚝뚝뚝뚝 끊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뭔가 성능 제한이 이루어지게 됐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때는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게 바로 CPU의 온도입니다. CPU 온도가 굉장히 높다, 한 80도 막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스로틀링이 발동이 돼서 그런 거니까 그때는 뭐 서멀 그리스의 상태라던가 아니면 쿨러의 전반적인 상태를 한번 정비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온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맥시멈 온도를 찍은 것들과 이런 걸 한번 수치를 다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VRAM이라던가 이런 것도 제가 다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모든 것이 통과가 되어 이제 지금 출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PC 같은 경우는 이 한 분만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을 어떻게 뭐 타다 뭐 옛날에는 싸이월드에서는 파도 타기라고 있었는데 아무튼 어떻게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제 거를 영상을 보셨다 그러면은 나도 지금 다른 업체에다 PC 조립을 의뢰를 해놨는데 그러면은 제 영상이 기준 하한선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분들께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죠.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최신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하게 되면 추후에 이거를 요청을 하셨다 그러면은 추가금이 발생하게 될 텐데 조립할 때 어차피 하게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보통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잊지 않고 한번 더 점검해달라는 의미가 되니까 아무튼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전문가의 손에 있을 때 한번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이젠 5600 그다음에 RTX 5060 정말 궁합이 좋은 빌드업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이 정도의 사양으로 한번 보고 있는데 하시게 되면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부품들 다 제가 한두 대 판매를 해서 말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좋게끔 다 결과물이 좋은 부품들이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PC를 구매해 주신 그 고객님도 저랑 진짜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하셨는데 이 PC도 마찬가지로 정말 그 예전에 2018년도에 PC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 미리 짜놓고 어느 분을 만날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제작을 하면서 그 고객님을 생각하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고장 없이 진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또 정성 들여서 제작을 했으니까 고객님도 만족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이죠. 또 하시는 일 또 마다 또 좋은 결실을 맺으시길 응원하고 무엇보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